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식 영어가 아닌 영어스러운 영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한국어는 어떤 유형의 언어이냐면 바로 주체 중심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했느냐, 즉 능동태의 느낌의 언어를 아주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 사람 주어를 아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옮기고자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구조를 떠올리기 시작하냐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주어 자체를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러니까 사람 주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people을 먼저 놓고 시작을 바로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뒤에 이 when they saw라고 하는 이 접속사절을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다. 그러니까 이 놀라워한 주체도 사람이고 광경을 본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주어가 다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people과 이 they라고 하는 이 사람 주어를 쓴다면 복문의 구조가 되면서 아주 문장이 어떻게 되죠? 길어지죠. 문장이 늘어지고 길어지는 게 조금 한국식의 느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좀 짧게 해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People shudder at the terrible sigh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when they saw라고 하는 것을 이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이렇게 줄여서 영어식의 느낌을 조금 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people이라고 하는 주어를 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사람 주어를 쓴다는 그 느낌 자체가 결국에는 이 한국식의 영어 언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유연한 주체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유연한 주체 선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은요, 주어 자리가 아주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건데, 첫 번째로 사물 주어가 올 수가 있어요. 사물 주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주체는 거죠. 아니면은 추상명사까지도 우리가 사물주어로 취급을 합니다. peace나 love 같은 느낌. 자, 그 다음에 행동이나 동작 같은 것들도 우리가 주어를 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ing나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at이나 in이나 on 같은 느낌의 이 전치사구가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주어가 아주 다양하게 올 수 있다는 게 바로 영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문장에서 우리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능동적인 느낌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주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장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The terrible sight made people shudder. 이렇게 되면 이 주어 자체가 저 terrible sight가 되면서 조금 더 한국적이지 않은 느낌, 그런 어떤 구조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점은요. 이 사물주어를 썼었을 때 아까 문장 조금 기억나시나요? When they saw라고 하는 문장이 아주 길어지는 느낌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사물주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은 영어가 굉장히 짧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사물주어를 썼을 때에 우리가 아까 전에 people을 주어로 썼을 때는 굉장히 그 see 뭐 이런 동사들 굉장히 좀 쉬운 동사들이 많이 썼는데 이런 made 같은 사역동사의 개념의 동사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의 조합까지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셔야 이 사물주어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어로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면 그 광경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사역적인 느낌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구조는 한국어적으로는 별로지만 영어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갔는데 이번에는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걸 한번 알려드리면요. 일단 아까 전에 사물주어를 이렇게 썼었죠. The terrible sight made people shudder. 이런 영어스러운 문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보통 한국어로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광경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런 사역식의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쓰시게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어떨까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랐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그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주어 자리가 달라져 있죠. terrible sight는 영어식의 느낌이 이 부분이고 이 한국식의 번역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어식이냐 한국식이냐 한국어를 봤을 때 이 차이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광경이라고 하는 사물주어를 한국어로 시작했었을 때는 영어식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좋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라고 시작했을 때는 한국식이 되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어에서 이렇게 이 사물주어 같은 애들이 나오면은 한국어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번역을 한다고 치면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시는 것이 다시 사람들의 주체로 가시는 것이 좀 더 한국식의 번역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사역식의 동사 구조 있죠? 이런 made 같은 거,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구조는 한국어에서 왔을 때는 절대 이렇게 번역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꼭 시작을 하시면서 능동적인 느낌의 동사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어린 남자아이가 그 기계를 발명한 것을 보고 놀랐다. 이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주어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어를 딱 쓰려고 하니까 이 동작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놀란 게 누가 놀랐느냐? 아, 사람이 놀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놀랐건 네가 놀랐건.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I라고 아니면 we 같은 사람 주어를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한국식으로 영어를 번역을 해주신다면 I was surprised to see that the little boy had invented the machine.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어는 어떻게 가져간다고요? 처음에는 이런 사람 주어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놀랐다, surprised to see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게 되는 건데 또 문제가 있죠.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또 이러한 그 발명했다라고 하는 동작이 또 동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가 발명했느냐 또 주어가 필요한 경우가 또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남자아이가 또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little boy had invented 이런 식으로 또 주어가 필요해 버리는 그런 복문적인 느낌의 동사들이 구조들이 또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이 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한국식의 영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좀 더 영어스럽게 고쳐보자. 그러면 어떤 주어를 쓸 수가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주어를 The little boy's invention of the machine 정말 굉장히 좀 주어가 조금은 더 길어졌지만 이렇게까지도 주어를 만드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조금 더 열리고 유연한 느낌의 여러분들이 좀 체계를 좀 갖춰주시면 좀 더 영어스럽게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사가 이렇게 간편하게 하나밖에 나오지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주어 자체는 그 어린 남자아이의 기계 발명, 이 전체가 주어 자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I was surprised to see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틀린 건 아니지만 사람 주체가 되면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물 주어를 포커스로 둔다면 조금 더 문장이 간결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문제를 매우 정확하게 분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문장이 길어졌는데, 자, 이거를 보는 순간 여러분들 주어를 뭘로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맞춰보면 이렇게 동작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 주어들을 딱 떠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를 딱 떠올리셨을 때 보통은 이렇게 When we look at the report, when I look at the report 이런 식으로 이 주어를 이렇게 사람 주어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알 수 있다라는 부분도 we can see라고 해가지고 주어 자체가 똑같아지는 주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보면 When we look at the report, we can see that it analyzed the problem very accurately. 이 문장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영어에서도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 꼭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언어라는 게 다양한 방식이 있기 때문에 특히 영어는 열려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주어로 한번 해보실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자, 그럴 때 헷갈릴 때는 조금 팁을 드릴 텐데요. 일단 그 보고서를 보면 이런 거 있죠. 이런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동작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버려버려요.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사물 주어만 남겨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통역이나 번역을 할 때에 이런 동작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명사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얘네들을 어떻게 주어화 시켜서 영어스럽게 한번 만들어 볼까 요거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영어적으로 나타날 때 요런 명사 위주로 주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the reports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reveal이나 offer 같은 동사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사들도요, 굉장히 잘 쓰는 동사고 영어에서 아주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the report reveals the most precise analysis of the problem.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런 것들이 다 사물 주어화 되면서 most precise analysis of the problem. 얘도 전체가 지금 명사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영어스럽게 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알려드릴 텐데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떻게 이제 동사화 시키는 거를 명사화 시키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사물 주어를 쓰셔야 가능해진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the report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I look at the report. 한번 보면 이런 것들을 look이라고 하는 명사로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바꾸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요. 이런 사람 주어 대신에 어떤 주어를 쓴다? 주제어, 특히 이 사물 주어. 이런 애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봤을 때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한국식의 느낌으로 갔을 때는 요런 이 동사 위주로 보면 I나 we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주어를 떠올리기 시작하시는데 When we compare the two methods, we can see their advantage and disadvantage. 자, 똑같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 주어가 똑같아지는, 그러니까는 사람 주어가 계속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 그래서 when we, if I 이런 식의 접속사들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장이 계속 길어지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영어스럽게 하면 어떨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제가 힌트를 드렸었죠?
이거를 이 사물 주어화 할 수 있는 애들을 한번 찾아보자. 얘네들을 한번 써보자, 주어로. 자, 그러면 이 비교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주어로 하면 comparison, 이 명사화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명사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e comparison of the two methods will show you their advantage and disadvantage. 이렇게 쓰시면 조금 더 접속사가 빠지고 동사들이 또 필요 없는 이러한 주어 동사 반복이 떨어져 나가면서 문장이 조금 더 심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comparison will show you.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영어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가 있는데 한국어로 보면은 비교는 뭐뭐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어색한 느낌의 번역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영어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영어스러운 느낌을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